만나면 좋은 친구 MBC. 매년 200만 명이 찾아오는 설악산 국립공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설악산을 즐기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설악산 특수산악구조팀. 탐방객의 안전과 신속한 구조를 위해 지속적인 훈련은 물론이고 탐방로 점검 등 오늘도 무사한 설악산 탐방, 안전한 산행을 위해 활약하는 설악산 특수산악구조팀의 활동을 따라가 보시죠. 찾아간 곳은 그림 같은 경관을 자랑하는 설악산입니다. 오전 9시 설악산 특수산악구조팀의 일과가 시작됐는데요. 지난 1월 1일부터 설악산에 산악사고를 전담하고 있는 특수산악구조팀. 예,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작업 하세요? 오늘 그 암벽 허가 구간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좀 위험 요소가 있는지 점검을 해볼 거고요. 그런 위험 요소가 있으면 좀 제거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한 산행을 위해 이루어지는 현장 사전 점검. 먼저 안전장구부터 꼼꼼히 챙깁니다. 그리고 출발 전 브리핑도 필수죠. 자, 컨디션 괜찮죠? 네, 맞습니다. 오늘 작업할 구간은 여기서 사무실에서 가장 가까운 구간이야. 소탕골 암장. 설악산 특수산악구조팀은 인명구조 자격증, 암벽 등반 기술 등을 보유한 8명의 전문 구조대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고지대 암벽 등에서 일어나는 산악사고를 상시 전담합니다.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재난 취약지구, 사고 다발지역 등 위험지역 점검과 탐방객들의 산행 안내 활동도 병행하고 있죠. 북한산 국립공원에 이어 두 번째로 구성된 설악산 특수산악구조팀. 사실 설악산은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관리 범위 또한 넓기 때문에 특수산악구조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출입금지 현수막이 보입니다. 이곳은 우리가 흔히 다니는 정규 탐방로가 아닌 것 같죠? 입장 허가 없인 출입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 일반적인 탐방로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여기는 비법전 탐방로죠. 여기는 정규 탐방로가 없기 때문에 일반인이 산행할 수 있는 코스가 아닌 거죠. 비법정 탐방로는 올라가는 것도 힘들 뿐 아니라 암벽장에 가도 된다는 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올라갈 수 있는 길인데요. 새길을 따라 계속해서 전진하는 팀원들. 특수산악구조팀은 이런 비법정 탐방로까지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옆에 이 비닐봉지는 뭐예요? 쓰레기 봉투입니다. 항상 이렇게 달고 다니세요? 달고 다니진 않고 챙기고 다니는데 이제 등산 탐방로나 이런 데 쓰레기가 있으면은 주워서 저희 내려가서 사무실에서 버리게 됩니다. 환경 정화 활동까지 그야말로 다양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네요. 팀 안 들어? 네,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할만하지? 항상 이렇게 큰 가방을 들고 다니세요? 네, 저희는 언제든지 구조 출동할 수 있도록 이런 큰 가방에서 여러 장비들을 가지고 다니고 몇 있습니다. 킬로 정도 돼요? 지금은 좀 가볍게 맸는데 한 10kg 내외 정도 지금 메고 있습니다. 무거울 때는 그러면 무거울 때 20kg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제가 1박 2일, 2박 3일 구조를 해야 될 때도 있고 또 여러 작업들이나 고지대 같은 경우에는 여러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장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순간과 마주칠지 모르니 철저한 준비 끝에 산에 오르는 대원들. 때마침 나무에서 한창 작업 중인 대원들이 보입니다. 네, 뭐 안개 꼈거나 눈이 많이 왔을 때 길을 못 찾거든요. 그 탐방객들이 혹시 길을 잃을까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뭐 특히 야간에 이렇게 불빛이 이게 반사가 되어갖고 눈에 확 시인성이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갈림길에서는 내가 이걸 인식하잖아. 그러면 다음 방향을 볼 수 있게끔 저기 다 바로 보이지, 그지? 네. 그렇게 표시해줘야 돼. 혹시 있을지 모를 조난 사고에도 철저히 대비하는데요. 든든합니다. 목적지를 향해 계속해서 올라가는데요. 결코 만만치 않은 작업입니다. 도착 무렵 뭔가를 발견하고 다시 또 걸음을 멈춘 대원들.
여긴 어디예요? 여기는 저희가 오늘 점검하고자 하는 그 소탕골이라는 곳이에요. 좌측에 보시면 암벽한 코스가 있고 맞은편 절벽 쪽으로 지금 안 보이던 로프가 설치가 돼 있어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설치하신 게 아니에요? 아니요, 이건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암벽하시는 분들 외에 또 다른 경관을 보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이런 유형의 산행을 많이 하고 있어요. 굉장히 무모합니다, 이건. 실제로 이런 곳에서 사망사고나 부상을 입어도 대형 사고로 전개가 되죠. 불법으로 설치된 로프는 보이는 족족 제거합니다. 묶으면서 더 뒤로. 자, 이제 목적지인 암장에 도착했는데요. 야, 저 상단에 저게 지금 뭘로 보이니? 예리한 팀장님 눈에 또 다른 뭔가가 포착됐습니다. 나무 위에 나무 하나 쓰러진 거 있고 저게 뭘로 보이니? 대체 뭘까요? 돌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저 상단에 지금 뭔가 그 커다란 물체가 좀 걸려 있거든요. 이거는 되게 위험한 건데. 툭 쳐도 떨어지겠는데. 정확한 확인 후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직접 올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일사불란 챙겨온 안전 장비도 철저히 갖춘 뒤 걸음을 옮기는 대원들. 보기만 해도 경사가 아찔한데요. 그야말로 고된 현장입니다. 평소에도 이런 작업이 많나요? 평소에도 이런 작업 많이 하고 있어요. 설악산 바위가 사람으로 따지면 완전 노년기에 접어들어서 그 낙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여기죠. 문제의 현장에 접근하기 위해선 거의 90도 수직으로 자리한 암벽을 딛고 이동해야 하는데요. 네, 접근하겠습니다. 하가. 바로 옆은 천길 낭떠러지. 사고 예방이 우선이다 보니 위험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지켜보는 대원들도 초긴장 상태. 많이 긴장되죠. 작업을 하다가 잘못 건드려서 아랫부분을 건드리게 되면 위에가 쏟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안전하게 잘 작업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일단 첫 번째로 듭니다. 드디어 목표물에 도착했습니다. 이리저리 흔들어 보지만 쉽지 않은데요. 지금 뿌리가 좀 단단히 박혔죠. 네, 뿌리가 돌 사이에 끼어갖고 잘 안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내일 작업하게 설치하세요. 오늘은 작업이 좀 힘들 것 같나요? 네, 그 상태에서는 뭐 아무리 힘들어봐야 안 나올 것 같고 내일 장비 좀 챙겨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대원들의 안전 역시 중요하기에 추가 장비를 갖춰 내일 다시 작업하기로 결정하는데요. 암장을 향해 하강하던 중 또 다른 상황과 맞닥뜨립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저 멀리 보이는 낯선 정체. 국립공원 직원이고요. 선생님 저기 출입금지 위반하셨어요. 허가받지 않고 비법정 탐방로를 등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할 때마다 안타깝다는데요. 산이 좋아서 이렇게 산을 다니는 거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지만 무리해서 그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가는 산행은 절대로 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20만 원입니다. 그 사이 안전하게 팀으로 복귀한 대원들. 가까이에서 촬영한 현장 상황을 전해줍니다. 이쪽으로 박혀 있습니다. 엉겨붙은 나무 뿌리가 위험천만하게 노출돼 있는데요. 여기 상황이 좀 어땠어요? 원래 아마 눈이 많이 와서 그 서대목 눈물이 나서 이렇게 쓰러진 것 같아요. 사실 사고는 단순히 산이 높고 지형이 험난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 가지 말아야 하는 곳으로 이동하는 안일한 선택 때문이죠. 자연을 즐기고 건강을 챙기기 위해 설악산을 찾는 시민들의 안전한 산행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특수산악구조팀. 꼭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이 산행은 아무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할 수 없는 곳이 또 이 산행인 것 같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진 체력이나 기술이나 뭐 어떤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산행을 하게 되면 굉장히 무리가 가고 힘든 산행이 되죠. 너무 욕심만 부리고 목적지만 생각하고 가다 보니까 그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그런 사례가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와 직결되는 무모한 산행,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한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올바른 산행은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설악산을 수호하는 설악산 특수산악구조팀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원한 계곡 소리 들리시나요? 어느새 또 여름이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이 따뜻한 봄에 피는 화사한 꽃들이 지고 또 여름을 반겨주는 꽃들이 있습니다. 아주 예쁘고 화려하고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여름을 반겨주는 그 꽃, 오늘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계절의 여왕으로 불리는 5월. 이 시기를 붉은빛 아름다움으로 채우는 축제가 있습니다. 매년 여름이면 원주 서곡리 용숫골 마을에서는 붉은 꽃이 환하게 마을을 밝혀주고 있는데요. 원주 용숫골 꽃 양귀비 축제 현장으로 가봅니다. 한부면 서곡리, 5월의 아름다움이 물씬 느껴지는 이곳에는 들판에 지천으로 핀 빨간 아름다움이 가득합니다. 바로 용숫골 꽃 양귀비 축제가 열린 건데요. 드넓은 들판을 거닐어야 하니 입구부터 마을 주민도 붉은 우산까지 건네며 반겨주는데요. 들어서자마자 들판에 가득 채운 양귀비꽃이 많은 이들을 반깁니다. 3만 3천여 평의 축제장이 아름다운 양귀비꽃으로 가득 찼습니다. 붉은 빛으로 온통 물들었어요. 네네. 여름의 시작에도 이렇게 예쁜 꽃이 피네요. 올해는 그 예년에 비해서 너무 일기적인 그가 안 좋아서 상당히 저희들이 꽃 피우기에 너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가을에 식재를 해서 지금 이 시기에 꽃을 피워야 되는데 불안해서 봄 파종을 다시 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꽃이 올해는 시기적으로 연장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저도 지금 빨간 우산을 하나 쓰고 있는데 입구에서 이렇게 우산을 빌려주시더라고요. 옛날에 코로나 때문에 그 행사를 다 못했어요, 지자체에서. 근데 저희들이 그 양산을 가지고 거리두기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지금 인기 짱입니다. 그럼 양귀비 축제에서 우산 들고 저도 잘 즐겨볼게요. 네, 행복하게 오늘 보내십시오. 빨간 양귀비꽃 물결 따라 산들산들 바람 쐬기 참 좋은 날인데요. 이 여파를 타고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꽃놀이를 왔습니다. 찰칵찰칵 추억을 기록하지 않을 수 없겠죠?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은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모녀가 있었는데요. 두 분이 이렇게 다정하게 사진 찍는 모습 보니까 딸과 엄마 사이신 것 같은데 또 가까이서 보니까 친구 사이 같기도 해요. 큰딸이에요. 큰딸과 함께 나오셨어요. 네. 아니, 오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제가 요즘 감기 들어가지고 좀 나으니까 바람 쏘이 준다고. 오. 그리고 제가 젊었을 때 이스라엘을 갔는데 이 양귀비가 꽃이 만발했더라고요. 근데 너무 예뻤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어디 요거 조금만 길에 가다가도 있으면은 막 쫓아가서 양귀비야 막 불렀어요. 너무 반가웠어. 근데 오늘은 우리 딸이 제 바람도 쏘여주고 자가 운전해서 직장도 쉬고. 오늘 휴가 내셨어요? 네. 어디서 오셨는데요? 저희 수원에서 왔어요. 이 양귀비를 위해서. 네, 지금 네. 보면 두 분 다 꽃을 입고 오셨어요. 아주 만발의 준비를 하고 오신 것 같은데 우리 따님은 어떠세요? 이렇게 엄마와 특별한 또 추억을 쌓으러 오셨잖아요. 네네. 우연히 이 양귀비 축제를 친구가 추천해 주신 거예요. 양귀비 꽃이 이렇게 큰지도 몰랐는데 오늘 와서 사람들도 되게 많고 가족들끼리 많이 와서 너무 보기 좋아요. 어머니 혹시 그 이스라엘에서 봤던 양귀비가 더 예쁘세요? 아니면 원주 이 용숫골에서 본 양귀비가 더 예쁘세요? 이게 더 예쁘죠. 진짜로요? 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보니 더욱 예쁠 수밖에요. 같이 보고 또 혼자 봐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양귀비꽃에 흠뻑 빠져드는 시간인데요. 꽃밭을 사랑하는 가족, 친구, 사람들과 함께 거닐어 더욱 행복한 시간이겠죠. 붉은 양귀비꽃이 그림처럼 일렁이는 가운데 빨간 양귀비꽃을 닮은 두 친구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제가 보니까 계속 예쁘다 하시던데 꽃이 예쁘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예쁘다는 거예요? 예쁘다 하시던데? 약간 서로가 더 이쁘다. 꽃 속에 있는 네, 꽃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쁘다 하면서. 네, 저희 옷도 일부러 약간 맞춘 거거든요. 꽃이 잘 보이도록. 사실 우리 젊은 분들이 여행할 때는 이 사진 잘 나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이 양귀비 축제 어떤가요? 지금 아직 만개가 좀 덜해가지고 아쉬운데 그 지금도 많이 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봄에 피는 벚꽃이나 개나리나 진달래 이런 꽃들도 예쁘지만 이 여름의 시작에 만나는 꽃 양귀비는 또 다른 매력이 있잖아요. 네. 어떤 거 같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쨍한 색을 좋아해서 그 빨간 기운이 사람을 활기차게 만드는 것 같기는 해요. 혹시 홍보대사세요? 아니요. 홍보대사 수준으로 양귀비 찬양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셋이 힘을 합쳐서 양귀비로 삼행시를 한 글자씩 해보죠. 양귀비 가겠습니다. 네. 양! 양귀비 꽃과 같은 양말색을 신고. 양말색을 신고 지금 하얀색인데. 귀! 귀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친구와 함께 비 오는 날에도 되게 아름다울 것 같은 양귀비 축제로 놀러 오세요. 양말 신고 친구와 함께 연인과 함께 언제든지 놀러 오세요. 마음이 잘 맞았나? 일단 잘 맞은 걸로. 네. 이 정도면 이심전심, 괜히 친구가 아니죠. 우리 귀여운 꼬마 친구들도 유치원에서 단체로 꽃놀이를 왔는데요. 다 같이 양귀비 티셔츠 그림 그리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양귀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말하고 싶으세요? 양귀비 꽃말이 위로와 위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아이들과 오늘 같이 꽃도 보면서 위로와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양귀비 꽃을 보며 힐링도 하고 각종 체험도 할 수 있는데요. 아니 이 양귀비 꽃을 눈으로만 즐기는 줄 알았더니 네. 이렇게 체험으로도 즐길 수가 있네요. 네, 맞아요. 이렇게 체험을 하면서 보면 이 양귀비꽃이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것도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양귀비도 색깔을 다양하게 함을 통해서 분위기가 싹 달라지더라고요. 선생님 너무 예쁘게 그리셨는데 저는 이렇게 예쁘게 못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저도 그냥 잘 못하는데 몇 번 그려보니까 조금 기술이 발달하더라고요. 그래요? 아까 꽃밭에서 일단 눈에 많이 담았으니까 네. 이번에는 제 손으로 예쁜 양귀비 꽃을 한번 탄생시켜 보도록 할게요. 네. 아름다운 양귀비 빛깔을 티셔츠에 모두 담아낼 순 없겠지만 형형색색 아름다운 색깔들로 양귀비를 재창조해봤는데요. 눈에 담고 티셔츠 그림으로도 담아봅니다. 짜잔! 어때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양귀비 꽃밭을 구경하는 저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렸습니다. 진짜 선생님, 너무 잘 그렸어요. 선생님 그린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저는 양귀비 그 꽃 그림만 그렸는데 너무 예뻐요. 봐주세요. 많은 분들이 꽃도 보고 체험도 하고 이런 걸 왜 이렇게 좋아하실까요? 꽃향기와 더불어 바람을 쐬는 것이 굉장히 그 행복감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서 많이 찾아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게 바로 자연이 주는 선물이 아닐까 싶어요. 그쵸? 네, 맞습니다. 자연이 주는 선물 양귀비꽃은 올 여름도 어김없이 용수골 마을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5월 17일부터 개장해가지고 6월 6일까지 이제 하는데 꽃의 상태를 봐서 조금 더 연장할 수도 있고 카톡이나 인터넷 뭐 여러 가지로 다 이제 알려드릴 테니까. 그리고 가을 꽃 축제 백일홍 축제를 또 준비하기 때문에 9월에서 10월 초 백일홍 축제에도 많이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꽃과 함께 하고 싶다면 용수골 양귀비 마을로 놀러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올해도 원주 용수골 마을엔 마을 주민과 많은 이들의 사랑과 관심이 양귀비 꽃밭을 더 붉게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양귀비 꽃길만 걸으세요.
홍천 출신 작가고요. 천재인 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연구해야 할 작가라고 생각합니다. 실험적이다 못해 괴이한 그림들. 통일성을 찾아보기 힘들 만큼 다양한 자아. 화풍이 제각각인 이 작품들의 작가는 놀랍게도 단 한 사람. 시원을 그리는 화가 주재현의 작품 세계로 안내합니다. 햇살이 따사로운 봄날 예술 산책을 즐기기 좋은 이곳은 홍천미술관입니다. 얼마 전 홍천미술관에서는 특별한 기획전을 개최했는데요. 작고 작가인 주재현 화가의 30주기 특별 전시회. 그의 대표작 20점이 어둠으로 가득한 전시실에 마치 광채를 뿜어내듯 걸려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 시야에 들어오는 것은 오직 그림뿐. 미디어 아트를 접목한 이 전시는 관람객이 작품 감상에만 몰입하게 함으로써 직접 만날 수 없는 작가와의 소통과 교감을 가능케 합니다. (30년) 전에 비명의 사고로 돌아가신 그 작가고요. 살아생전에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저희가 발굴하는 과정에서 그의 천재성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천재성을 다시 재조명할 가치가 높은 작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붓을 놓은 지 어느덧 30년. 30대 젊은 나이에 눈을 감았지만 수많은 작품 속에서 그는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홍천군 화초면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사물을 관찰하는 시선이 남달랐던 주재현 작가. 작은 캔버스 안에 세상을 담아내던 그의 장래 희망은 사실 화가가 아니었습니다. 1977년 춘천고등학교에 입학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던 수재. 야구선수의 꿈이 무산되고 공군사관학교 입학이 좌절된 그는 뒤늦게 미술의 소질을 발견해 미대 입시를 준비합니다. 여기서도 가시밭길은 이어지는데요. 면접에서 생명검사에 낙방하는 어이없는 일화까지 경험한 끝에 1981년 강원대학교 미술교육과에 입학. 주재현 작가는 이 시기를 스스로 화업 원년이라 규정하고 미술적 재능과 상상력을 마음껏 펼치기 시작합니다.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그의 사고방식은 군대라는 조직 문화와는 잘 맞지 않았는데요. 이 무렵의 방황은 그의 화풍이 또 하나의 갈래로 분열해 뻗어나가는 계기가 됩니다. 그림을 그리는 기간이 약 10년 남짓 됩니다. 그 10년 남짓 되는 그 기간에 약 2,600~700점 이상의 그림을 그려냈다는 것 자체가 보통 작가도 쉽지 않은 것이고 그림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게 진짜 한 사람이 그린 것이 맞느냐라는 생각을 저희가 많이 하게 됩니다. 13년간 그린 작품이 무려 2,700점. 매일 한 점씩 그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다작이라는 점. 그리고 그 많은 작품들의 주제와 기법이 천차만별이라는 점. 스케치북이라는 소박한 바탕 위로 쏟아낸 그의 우주에 동료 화가들도 감탄했습니다. 화가가 생각하는 내용은 뭐냐면 손바닥만한 것으로 우주를 볼 수 있다. 작은 사물 안에도 넓은 것을 담을 수 있다. 그러니 크기라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었고 그 화가에게 있어서는 일단은 그런 골방에서 그런 파절치라고 하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세계 그 자체가 체질에 맞았던 거예요. 주재현 작가의 마지막 작업실이었던 영월군 연당. 이 작은 골방은 곧 그의 우주였습니다. 이곳에서 그의 질문과 고민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의 생각은 곧 그의 작품 자체였습니다. 주재현 작가는 온갖 모습의 자화상도 그렸습니다. 스스로를 때론 독재자로, 때론 성인군자로, 때론 거린으로 표현했는데요.
전혀 다른 이미지들이지만 결국 모두 내 안에 품고 있는 나의 얼굴들. 주지연 작가는 이런 예술적 욕구를 망설임 없이 분출합니다. 파격적인 길거리 전시부터 화단의 주목을 받는 갤러리 전시까지. 마지막 불꽃처럼 불태운 열정. 주지연 작가의 작품은 주로 작품 제목이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제목이 있는 작품 중에 3737 제이연이라는 작품이 여러 시리즈가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듯이 그 어떤 아주 강한 이미지를 남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서 본인이 37살 즈음에 필름이 뚝 끊기듯 갑자기 사라지는 걸 느꼈고 수시로 본인은 37살 즈음에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실제로는 34살에 돌아가셨고요. 세상을 떠나기 직전 그린 마치 유언을 연상케 하는 작품들. 주지연 작가는 정말 자신의 죽음을 예견했던 걸까요? 훗날 그의 유작은 홍천미술관에 기증됩니다. 현재 주지연 작가의 작품 2,500여 점을 보관 중인 수장고. 마치 주지연 작가 전용 전시실처럼 정갈하게 정리돼 있습니다. 팔절지를 주로 사용한 만큼 일부러 작품 사이즈에 맞춰 삼나무로 전용 수납장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현재로는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조만간 중성지 봉투를 사용해서 봉투에 따로따로 다 담아서 보관할 예정입니다. 스프링 제본 구멍까지 고스란히 보관된 작품들. 이 흔적이야말로 주지연 작가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는 이제 팔절지가 아닌 지류 작품들을 보관하는 그 지류 작품 보관함이고요. 그리고 작품의 이 지류 안에 어떤 작품이 들어가 있는지는 이렇게 버튼을 만들어서 이렇게 작품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때라도 탈까 조심스러운 손길. 작품을 다루는 섬세한 방식에서 고향 홍천군이 출신 작가를 얼마나 아끼고 존중하는지 잘 느껴집니다. 몇 단어로 이 주지연 작가의 작품을 평가한다는 거는 사실은 좀 지금으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주지연 작가의 또 다이나믹한 또 스토리가 영화나 뮤지컬 이런 쪽으로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 밑에서 줄지어 떼지어 산물을 호흡하고 길이나 대구리가 글대로 컸을 때 내 사랑하는 짝들과 노상꼬리 지며 춤추며 밀려다니다가 쇠주를 마실 때 대룡산 자락에 위치한 동물들의 행복한 천국. 귀여운 알파카와 산책도 하고 동물 친구들과 교감하며 예쁜 사진도 남길 수 있는 이곳에 어느 날 깜짝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알파카와 동물 친구들의 퍼포먼스가 아닌 진짜 사랑하는 신랑 신부의 숲속 결혼식, 사랑이 꽃피는 현장을 소개합니다. 푸른 산세가 아름다운 홍천군 화촌면의 한 동물 테마파크. 이곳에 평소에 없던 우아한 버진로드가 설치됐습니다. 너무나 잘 어울리는 한 커플의 포토 테이블까지. 오늘 여기서 무슨 일이 있는 거죠? 네, 지금 결혼식인데 오늘 특별히 우리 사육사들이 근무하는 사육사들이 또 좋은 결실을 맺어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육사끼리 결혼이어서 좀 특별하게 월드에서 동물들과 함께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애는 하고 계시고 그러면 있으세요? 네. 뭐 하시는 분이세요? 사육사 같이 일하고. 잠깐만, 사내 커플이라고? 어디 계세요 지금? 여기 월드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아, 지금 맹금류 쪽 담당하고 계셔서. 사내 커플이 많나요? 많습니다. 함께 일하며 사랑해온 연인이 100년 가약을 맺게 되자 회사는 기꺼이 사내 결혼식을 허용했습니다. 저희도 처음이에요. 처음이라 좀 걱정도 많이 되고 지금 준비하는 것도 지금 좀 서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좀 뜻깊게 본인들이 의사들이 여기서 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준비는 하게 됐는데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전용 예식장이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맨 땅에서 결혼식장을 창조해야 하는 상황. 이른 새벽부터 공간을 채워나가는 전문가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너무 이른 시간인데 지금 뭐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알파카에서 웨딩을 하는데 마무리 꽃장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테이블 위에 올라가는 장식이에요.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산 한복판이고 지금 네. 온갖 자연의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네네. 너무 좋아요. 제가 여태까지 웨딩 장식한 곳 중에서 제일 뷰도 너무 예쁘고 동물들이랑 같이 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웨딩 장소로. 네. 하게 되면 하울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랑 신부가 도착하기 전 동료 사육사들도 바쁘게 움직입니다. 근무 시간을 쪼개서 내일처럼 열심히 결혼식을 준비하는 동료들. 오늘 예식의 사회도 축가 공연도 모두 동료들이 준비했다고 합니다. 뜨거운 불끄덩이도 상관없어요. 두렵지 않아요. 이제 내 손 잡아줘요. 아무런 말도 필요. 연습은 언제 하신 거예요? 이렇게 평일날에도 바쁘신데. 연습은 일 끝나고 코인 노래방 가서 조금씩 연습하고 뭐 집에서도 가사 연습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준비했습니다. 좀 기대해도 될까요? 아니요. 저 원래 노래를 못 해가지고 일단 최대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뭐 이렇게 긴장을 하셨어요? 올해 봐왔던 우리 과장님들이 오늘도 결혼도 한다고 하고 근데 이제 또 그 식중에 뭐 반 이상을 차지하는 이 사회를 저한테 맡겨주는 그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지금 너무 더 떨리는 것 같아요. 같이 공연도 진행도 하고 같이 많이 했었는데 또 오늘 자리가 자리인 만큼 그리고 제가 또 원래 하던 게 아니고 또 이제 처음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좀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잠을 못 잤어요. 눈 빨갛죠. 큰일 났어. 그때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특별한 결혼식 도우미가 등장했으니 아빠 저기 봐요. 이 테마파크의 최고 인기 스타인 알파카. 오늘은 멋지게 차려입은 알파카 엔젤과 레오가 결혼식 화동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신랑 신부와 평소 함께 근무하는 앵무새들도 빠질 수 없겠죠. 얘들아 오늘 박수 열심히 쳐야 한다. 결혼식 날이라 그런지 앵무새들도 사랑이 넘칩니다. 아니 예식장에 앵무새가 웬 말이에요? 저희가 오늘 과장님들의 결혼식이 있어서 특별하게 오늘 동물 친구들과 함께 결혼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앵무새가 뭐 할 일이 있나요? 좀 이따 보시면 아십니다. 네. 에헴, 이 몸의 활약을 기대하쇼잉. 결혼식 시간이 다가오자 많은 하객들이 축하하러 찾아왔는데요. 갑갑한 예식장 대신 숲속에 온 아이들은 마냥 신나고 어른들도 나들이 나온 듯 미소가 넘칩니다.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신랑 홍영표 군과 신부 정푸른 양 등장. 늘 사육사 복장으로 바쁘게 뛰어다니던 두 사람이지만 오늘만큼은 아름다운 숲의 공주님, 왕자님입니다. 예식을 앞두고 동료들, 하객들과 웨딩 촬영 시간. 평소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중한 순간을 사진 속에 고이 남겨봅니다. 신랑 홍영표 군과 우리 신부 정푸른 양의 결혼식을 바로 한번 시작해 볼 건데요. 자, 신랑 입장! 알파카 레오의 활약 시간. 그런데 레오가 갑자기 심술을 부립니다. 어우 야, 연습할 땐 잘하더니 왜 그러냐.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신랑을 쉽사리 보내고 싶지 않은 걸까요? 함진아비 마냥 한 걸음 한 걸음 밀당을 하는데 이마저도 하객들에겐 큰 즐거움입니다. 자, 여러분 박수 한번 쳐. 신부 입장. 이어서 앵무새 보보와 함께 입장하는 신부.
축하하는 마음을 전하려는지 살포시 부리로 뽀뽀를 전합니다. 꽃을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무새 출발! 앵무새들의 깜짝 이벤트로 결혼식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는데요. 자, 보보 출발! 잘 나가다가 보보 어디가? 하여간 요 장난꾸러기들. 자, 여러분이 지금 생방송 라이브 쇼를 보고 계십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사육사님이 한 번에 잘하면 재미없을까봐 일부러 그런 거지? 어이구, 사육사 커플의 결혼식에서만 생길 수 있는 특별한 추억거리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항시 사랑하고 존중하며 어른을 공경하고 진실한 남편과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을 맹세합니까? 그 어느 때보다 회사 대표님 앞에서 크게 대답하는 신랑. 이게 바로 사랑의 힘인가 봅니다. 이번엔 동료들의 축가 타임. 코인 노래방에서 갈고 닦은 실력 좀 볼까요? 서로에게 서로라면 더할 나위가 없어요. Making 설렘 아무런 말도 필요 없고. 과장님, 이거 다 축복하는 마음이 넘쳐서 그런 거 알죠? 결혼 축하드리고 이런 결혼식은 진짜 신선하고 재밌었어요. 잘 사세요. 축하드립니다. 하트. 너무 색다른 결혼식을 이렇게 해줘서 이제 아이들도 너무 즐겁고 이렇게 좋은 자리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 파이팅이야. 파이팅. 행복한 결혼 생활에 파이팅. 과장님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행복하게 잘 사세요. 축하드립니다. 지금처럼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만 앞으로도 여기서 저희와 함께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저희의 2세들도 여기서 결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은 일을 하며 같은 길을 걸어나가는 사육사 부부의 탄생. 숲속 동물 친구들의 축복 속에 앞으로도 행복한 결혼 생활하시길 바랄게요. 장성광업소 조기 폐광까지 남은 시간 약 한 달여.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있지만 폐광 이후 대책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대책 없는 폐광, 과연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제가 알기로는 태백의 장성광업소에 있는 광부들이 상당히 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나이 곧 은퇴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지금 40, 50대 한창 일할 나이에 있는 광부들도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광해 복구 사업에 투입될 수 있는, 아마 충분히 그런 걸 할 수 있는 분들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광산이라는 게 문을 닫으면 반드시 광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천이 오염이 된다든지 아니면 산지가 오염이 된다든지 뭐 토양이 오염이 된다든지 그런 이제 광산으로 인한 오염들이 그 주변에 많이 끼치게 돼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광산에서 땅속에 캐냈던 그런 각종 부산물들을 밖에다 버리게 되면 안에 있던 중금속들이 외부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뭐 그 비를 맞거나 이러다 보면 그 지하수로 또 들어가게 돼서 중금속으로 오염이 되는 그런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일컬어서 우리가 광해라고 얘기합니다. 광해. 그러니까 한 광산이 못해도 30년, 뭐 한 50년, 60년 이렇게 광산 활동을 하다 보면 그 주변은 당연히 황폐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광산에 근무하던 광부들 중에 노동력을 계속해서 제공할 수 있고 건강한 상태라 그러면은 이분들이 광해 복구하는데 재취업을 하는 거죠. 물론 지금도 일부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은 극히 소수고, 그래서 이분들을 별도의 이제 모집을 해가지고 하나의 공단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장성광업소 문을 닫는다 그러면은 문 닫고 나면 장성광업소에 뒷정리해야 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지하 갱도라든가 그 오염수 같은 거 어떻게 지하수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 밖에 널브러진 각종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유류 저장고라든지 뭐 유류 저장고 밑에 오염된 땅들을 어떻게 복구할 거며 뭐 이와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광산에서 사용했던 여러 가지 물건들은 전부 다 유산입니다. 유물이에요, 유물. 그 당시에 사용했던 이 유물. 그런 것들은 별도로 모아야 되거든요. 물론 광산이 가행했을 때 그 정도 인원이 그대로 들어갈 정도는 아니지만 적어도 저는 못해도 60%에서 50% 정도는 광해 복구에 다시 투입을 해도 충분할 정도다. 그러면은 적어도 이 폐광이라는 이 급속도로 폐광된 이 경착륙을 어느 정도 연착륙으로 막을 수 있지 않느냐. 폐광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이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좀 빨리 했어야 되는 게 작금의 지금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꿈을 갖고 광산에 모여들어 희망을 캤건만 미래는 막막하기만 할까요? 서양에서는 80년대 이미 이 채굴 산업을 올드 인더스트리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구산업이라고. 대표적인 게 영국하고 독일인데 조금 상황은 다른데 독일은 그나마 이제 폐광에서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에 있어서 그나마 조금 모범 사례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는 폐광에 앞서서 한 10여 년 전서부터 각종 계획들을 세웁니다. 폐광 후에 그러면은 이 광부들은 어떤 식으로 전업을 시킬 건가? 폐광 이후에 이 오염된 하천들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정화를 할 건가? 폐광 이후에 이 현지에 있는 이 광부들, 이분들을 재교육을 또 어떻게 시킬 것이냐? 또 오염된 토지들은 어떻게 정상적인 토지로 바꿀 거냐? 뭐 심지어는 불모지였던 이 폐광으로 불모지였던 땅을 어떻게 하면 잘 개발할 수 있는 토지로 바꿀 거냐? 이런 다양한 이제 노력들을 가하죠. 그러면서 가장 또 대표적인 게 80년대 후반에 바우하우스라고 하는 건축가 집단이 건축을 가지고 이제 실험 집단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폐광 지역에 학교를 세우면서 이분들한테 이제 소위해서 실험 주택 같은 걸 많이 짓게 해요. 그러니까 광산이 폐광되면서 거기에 지원하는 지원금을 가지고 각종 예술가라든가 건축가들로 하여금 거기에 이제 새로운 주택을 짓게 하고 새로운 실험적인 그런 예술적인 그런 작품도 만들고 또 디자인 스쿨도 만들고 그러니까 폐광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 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1987년, 88년에 시도했던 이런 것들이 애초에는 30년 프로젝트였었습니다. 30년 프로젝트라고 했는데 불과 27년 만에 그러니까 독일의 대표적인 이제 그 에센이라는 동네인데 거기에 이제 2017년에 이 사람들이 선언을 합니다. 뭐라 선언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라인강에 가서 목욕을 해도 좋습니다라고. 그러니까 오염된 하천이 이제는 수영을 해도 되는 목욕을 해도 되는 하천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1990년에 시작을 했는데 2020년까지 한 30년을 계획했는데 3년을 앞당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동네가 굉장히 깨끗해지고 환경 오염들이 다 정화되고 하니까 오히려 외국의 기업들이 더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그러니까 광산에서 일을 했던 광부들도 있지만 이분들이 재교육을 받아서 노동력도 굉장히 수준이 높고 그리고 환경도 좋아졌고 수질도 깨끗해지고 하니까 외국의 대체산업들이 알아서들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폐광이라고 하는 악재를 호재로 전환시킨 아주 대표적인 사례이고요. 물론 우리나라하고 뭐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런 것 좀 다르지만 폐광 이후에 인구 유출이 거의 없었어요. SN이 60만 명인데 그래도 좀 영향을 받아가지고 폐광 때문에 한 4만에서 5만 정도가 인구가 빠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60만에서 4만에서 5만 빠져도 난리가 났는데 우리는 얼마가 빠진 거죠? 우리는 12만 5천에서 거의 10만이 빠졌는데도 그냥 우리 이 지역만 뭐 애타게 생각하지 밖에서는 전혀 뭐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문제고 그런 것들이 이제 지역의 이제 인구 공동화를 막는
유럽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철암이나 이런 데 가보면 충분히, 그리고 거기에 또 어마어마한 그 선탄장의 경관이라는 게 있어요. 경관도 훌륭한 관광 자원이거든요. 관람객들한테 보여줄 수 있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태백이 새로운 걸로 좀 탈바꿈할 수 있는, 그 자체를 살아있는 리빙 뮤지엄으로, 뮤지엄 그러면 다 죽은 거로 사람들이 알거든요. 근데 살아있는, 그러니까 탄을 캐는 시대가 아니라 사람 캐는 걸로 바꾸자는 거죠. 탄은 그만 캐고 사람이 갱도 안에 좀 들어가 보고 어떻게 지내는, 물론 안전장치는 다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했을 때 뭔가 새로운 경험을 관람객들한테 보여줄 수 있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태백이 새로운 걸로 좀 탈바꿈할 수 있는, 물론 적지 않은 예산도 들어갈 거예요. 장성광업소 폐광 이후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던 산업 현장에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끄는 또 다른 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